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문법 내용인데요. 부정사, 그리고 과거 분사, 관계대명사절, 이 주요 문법 내용인데요. 이 문법을 능률출판사의 1316 팬클럽 독해 3권에서 나와 있는 문장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세 가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지만 이것을 한 문장에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아주 그런 특징이 있어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문장을 통해서 문법을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단적인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부정사, 과거분사, 관계대명사절이 무엇인지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그랬죠? 자, 1번 보면요. 주어가 있고 want, plan, decide, hope, expect, promise, 이런 동사들은 의미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그죠? 미래지향,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하는 동사들인데, 이런 동사들은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와서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이때는 마치 목적어처럼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to 부정사가 이 외에도 많은 곳에 올 수 있지만 주어와 동사가 있고 블라블라 어떻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주절인데요. 그 다음에 요게 오는 것인데, 요때는 요 바로 앞에 명사가 나왔다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명사를 수식한다고 보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이렇게도 되지만, 이 명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동사와 또는 문장 전체와 관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려고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목적을 뜻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이런 경우, 이런 동사들 다음에 올 때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만, 이 문장 맨 끝에 올 때 두 가지 애매함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요. 제가 선택한 문장에서는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은 뭐냐면요. 분사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은 언어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head라고 합니다. 보통 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책에서는 이거를 머리, 그냥 순수하게 head, 머리죠? 머리로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대괄호가 있죠? 맨 끝에. 이 대괄호가 바로 뭐냐면 noun phrase, 보통 NP라고 줄여서 하고 명사구라고 우리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head이기 때문에 head의 이름을 따서 명사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전치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후치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에서 수식하고 있고요. 4번은 뭐냐면 요 앞에 사람인데요. 요 앞에 블러블러 뭐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요것도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시 noun phrase입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구조상의 공통점이 있는데, 명사, 사람도 이것도 어쨌거나 명사죠. 그죠? 그런데 사람일 경우 who라는 뭐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여기 제가 중괄호로 표시를 했는데, 요 중괄호가 바로 뭐냐면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이 head가 되는 이 명사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하는데, 4번에서는 이 역시 사람도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head입니다. 이 head를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아닌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그러니까 3번, 4번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죠. 단지 후치 수식하는 그 대상, 형태가 무엇이냐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1, 2, 3, 4와 같은 형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에 다 녹아서 다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죠? 또한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자, 구체적인 예문을 볼게요. 제가 해석과 직독직해라고 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투부정사이고요. 요 stuffed, 요거는 stuff, 박제로 만들다. 이게 동사가, 이 동사가요. 여기다가 ed를 붙임으로써 stuffed 이렇게 돼서 뭘로 바뀌냐면 현재 분사로 바뀌었는데 마치 형용사처럼 의미가 전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걸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해석하기 위해선 the police서부터 irregularly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보통은 뒤에서 역으로 치고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irregularly 맨 마지막까지 읽어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주어는 읽어요. The police. 경찰관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wanted가 나오는데 이거 무시하고 to use도 무시하고 눈이 맨 뒤로 뛰어가서 여기를 읽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사냥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5번이죠. 잡으려고 박제된 사슴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뒤에서부터 계속 역으로 치고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2번 직독직해 말 그대로 그냥 영어 어순대로 내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주어와 동사를 한 묶음으로 읽자는 얘기입니다. Police wanted. 경찰은 원했다. 그러면 당장 궁금하잖아요. 무엇을 원했는지.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러면 무엇을 사용해요? stuffed deer. 이게 use라는 요 동사에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역시 궁금합니다. 뭐 하려고? 잡으려고. 그러면 이 캐치도 목적어가 필요한데 뭘 잡아요? 여기 있죠? 사람들을. 그럼 아무나 막 잡습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이 people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사냥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사냥해요?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illegally.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 영어가 쓰인 순서대로 요만큼 읽고 요만큼 읽고 요만큼 읽고 요 각각의 요만큼이 바로 뭐냐면 의미 단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읽으면 the police서부터 illegally 다 읽지 않고 그냥 앞에서 주어 동사 읽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대표적인 의미 단위가 뭐냐면 의미 단위는 여기서 to 부정사. 또 요거 뭐라 그랬죠? 요거 앞에서 수식하니까 명사구. 그죠? 그리고 요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관계대명사절 또는 형용사절. 요런 것들만 문장에서 구별할 줄 알면 지금 2번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석, 우리말, 이거는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겠죠. 그렇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겁니다. 다 읽어보고 어디서부터 눈이 왔다갔다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나 직독직해를 하면 앞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훨씬 더 빠르고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의 확장을 하는 이런 영어를 이런 식으로 익히게 되면 글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죠. 당장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어색함도 많은 글을 연습을 통해서 익숙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연습은 퍼펙트하게 만든다는 그런 속담, 영어 속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치지 말고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 문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예문으로 직독직해를 계속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해서 끊임없이 빠지지 말고 꼭 시청하시고 또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아직도 굉장히 서툽니다. 글자도 예쁘지도 않고 또 여타의 유튜브처럼 재밌지도 않고 영상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영어를 배울 생각이 있으신 분은 좀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